안녕하세요, 웅웅트립입니다.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마닐라에 이어 방콕도 다녀왔는데요. 연차 없이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항공편은 TA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인당 24만 7천원이 들었고 수완나푼 공항을 왕복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방콕에는 국제공항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이 수완나푼 공항이고 다른 한 곳은 돈무앙 공항입니다. 돈무앙 공항은 1914년에 공식 개항하여 거의 100년이 넘은 공항인데요. 이 돈무앙 공항이 포화 상태가 되어 2006년 9월에 수완나푼 공항이 새롭게 개항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미리 유심과 여행자 보험도 들었는데요. 유심은 배송비 포함해서 인당 11,200원 정도 들었고 여행자 보험은 마이뱅크의 여행자 보험으로 4,9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숙소는 커리지하우스를 이용했는데요. 아고다를 통해 2박에 91,000원 정도에 예약했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가보시죠. 자, 이제 방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소감? 큰 비행기 오랜만에 탔는데 우선 소감이었습니다. 타시러 가다 보면 이런 중간 보스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자, 지금 비행기 내려서 입국 심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추워요. 자, 지금 커리지하우스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숙소 441호. 설정하지 말고 들어오시죠. 따라따라따. 자, 여기 짐을 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트윈, 여기 뭐였지? 그냥 트윈? 이코노미였나? 뭐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수영할 거예요. 수영해야지. 자,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샤워부스 있고 수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물도 들어있을 거야 아마? 물도 이렇게 들어있고 레인지 이제 편의점에서 잘 쓸 수 있고 침대 2개에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영장이 보입니다. 수상은 아까부터 왔다 갔다 거리던데. 그니까 와, 물 맑은 거 봐. 창문 열어줘. 들어보고 싶다. 아 열자 목이 들어. 아, 목이 있나 여기? 모기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날씨면? 비 와서. 오케이, 오늘 무사히 왔다. 저희는 커리지하우스의 트윈룸에서 2박을 머물렀는데요. 위치도 중심지는 아니지만 방콕 지상철이 지나는 전승기념탑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고 후기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선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숙소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영어도 잘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서 좋았어요. 숙소 중앙에 이렇게 멋진 수영장도 있고 전체적인 위생이 깔끔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나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다녀왔어요. 저희 고양이가 있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 지금 두 마리가 지금 엎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끄담 분에게 눈을. 오케이. 세븐일레븐에서 야식거리를 잔뜩 사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계란찜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본 계란찜이 생각나는 맛인데 부드럽고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새우만두도 유명하다 해서 먹어봤는데 새우살이 그대로 씹혀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양념된 고기랑 찹쌀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음료는 이 코코넛 워터랑 딸기 요구르트를 샀는데 저 코코넛 워터는 맛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코보다 살짝 나은 정도였어요. 오른쪽 저 딸기 요구르트는 양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이 노란색 디저트는 솔티드 에그 라바라는 태국 디저트인데 약간 짭짤하고 달달한 치즈 맛이 나는 찹쌀떡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소금과 계란 노른자로 만든 커스터드가 들어간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억에 많이 남는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이렇게 잔뜩 먹고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짜란생 실룸이라는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요. 여기 백종원 선생님이 방문해서 한국인에게도 매우 유명한 식당입니다. 카오카모라고 부르는 족발덮밥을 파는 식당인데요. 족발이 정말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솔직한 후기를 남기면 멀리서 찾아와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건 맞는데 방콕은 배달비가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거리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배달시켜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와다룬 사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근처 수상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 지금 짜란생 시문 먹고 이제 왕궁이랑 마포 쪽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수상 택시 타려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흙탕물이고 쓰레기도 많이 떠있고 냄새도 납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이런 택시를 타볼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렌지 라인을 탈 거기 때문에 이 오렌지색 깃발이 있는 곳에서, 빨간색은 이제 현지인들이 타는 버스, 그 수상 버스. 조금 무섭게 생겼다. 저 빌딩 봐. 저런 거 보면 좀, 저게 아이콘 시암이잖아. 우리 그러네. 우리 갈 때. 저 아이맥스도 있는데 영화나 한번 볼까? 아이맥스가 있네. 근데 이 부두랑 해야 돼. 굉장히 많이 흔들리네. 이 손가락 넣으면 햄버거 스테이크 된다. 쟤는 뭐야 근데 저 이상하게 생긴 거. 관광배야? 아니 관광대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아이콘 사연 보이는 것도 신기하다. 이따가 이제 왕궁이랑 구경하고 갈 예정입니다. 이상. 스타벅스 첫 스타벅스. 무크라타. 그렇다. 우리가 그냥 있기에 읽은 거야. 중국인 학교가? 중국어 써져 있나? 교회라는데? 저기 중국어로 학교. 이 택시 가격은 16바트로 하나 약 650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배가 좀 싸긴 하지 그래도. 그 운송 단가가 되게 낮으니까. 정류장을 쓸 때는 이렇게 그냥 배를 부딪혀버립니다. 발끝머리를. 그래도 내리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수상버스를 처음 타봤는데요. 짜오프라야 강에 따라서 방콕의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상버스 같은 경우는 선착장에서 탑승하고 나면 검표원 분께서 돌아다니면서 티켓을 끊어주시는데요. 그때 현금을 드리면 이렇게 티켓을 끊어주십니다. 이 수상버스가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쾌적해서 대중교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경험삼아 한번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와다룬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지금 우리는 수상버스 타고 왓 아룬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물도 흐리고 입장료는 100밭 한 4,000원 정도입니다. 저 두리안이지. 잭프루시야? 저거는 잭프루시. 잭프루시야? 우리는 좀 더 뾰족뾰족하게. 냄새가 안 나나 그리고? 저거는 막 냄새 난다고. 정말 약간 신들이라 해야 되나? 이상한 사람들이 다 받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겼어. 조금 불쾌한 골짜기. 날씨 진짜 좋다 근데 살짝 흐려서 오히려 좋다. 지금 이제 와다룬 사원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거 거의 절벽 수준으로 가파른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도자기 같은 느낌? 아니면 유리 그릇? 사기 그릇? 같은 느낌으로 알록달록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층에 있던 애들이랑 이 받들고 있는 애들이 좀 생김새가 달라진 기분입니다. 저기 위에는 코끼리 신이 있는데 말고는 이게 캄보디아에서 왕국에서 만들었다니까. 막혀있네. 저 꼭대기까지는 아쉽게도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 와다룬 한 바퀴 구경했는데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게 17세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봐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페인트 안 돼 있었으면 더 뭔가 웅장했을 것 같아. 맞아. 유럽 건축물 같은 경우랑 좀 다르게 현대적으로 좀 보수를 많이 한 느낌? 멀리서 보면 그래도 굉장히 웅장하고 내부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다 해야 되나? 그냥 깎아서 만든 거라 뭐가 있을 것 같지. 깎은 건 많이 안 되지. 잘 봤다 그래도 100바트. 왓 아룬이란 이름은 새벽 사원이란 뜻으로 인도의 새벽 신인 아루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태국의 10바트짜리 동전에 등장할 정도로 태국인에게는 아주 친숙한 사원인데요. 와다룬 사원의 입장료는 100바트이고 작은 물을 함께 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손등에 스탬프도 찍어줘요. 와다룬 사원은 고대 태국을 통일시킨 아유타야 왕국 시절부터 존재했는데 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18세기 라마 3세 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다룬 사원의 특징으로는 중앙에 프라프랑이라는 탑이 있는데요. 프라프랑은 크메르 양식의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힌두교의 우주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크메르 제국은 고대 캄보디아에 존재했던 제국으로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를 건축한 국가입니다. 중앙의 탑은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 수미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수미산은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다는 상상의 산인데요. 불교에서는 수메루 또는 수미산이라고 부르고 힌두교에서는 메루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중앙탑 주변의 4개의 탑은 우주를 둘러싼 4대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또한 새벽 사원이라는 이름처럼 새벽에 일출하는 햇빛이 이 사원 첨탑에 박혀있는 자기에 반사돼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구경하기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입장료도 합리적인 편이고 또 사원도 엄청 웅장하고 멋있으니까 방콕에 가신다면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와다룬 구경을 마치고 다시 수상버스를 타고 왕궁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의 군악 의장대입니다. 좀 신기하네요. 왕궁 구경 중입니다. 이거 아니야? 에메랄드 불상? 불상인데 에메랄드 하나 챙겨. 아까 거기가 왕궁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있는 데가 왕궁입니다. 아까 거기는 사원입니다. 이럴 수가. 훨씬 뭔가 현대적이고 예쁩니다. 저쪽이 지금 막혀 있는 데가 이제 그 뭐야 사는데? 그걸 뭐라 부르지 나 생각이 안 나. 처소? 근데 저 가로등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 잘해놨다. 방콕 왕궁은 입장료가 500바트로 한화 약 19,000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진 티켓을 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사원이다 보니까 민소매나 반바지를 입고 있다면 긴 바지나 치마를 사거나 빌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호객행위 당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왕궁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복장을 준비해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방콕 왕궁은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왓 프라케오 사원과 붙어 있는데요. 왓 프라케오 사원은 1783년 라마 1세 시절에 방콕 왕궁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이후 1년 뒤인 1784년 와다룬 사원에 있던 에메랄드 불상이 왓 프라케오 사원으로 이전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성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푸른빛 지붕의 건물이 바로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프라 우보솥인데요. 절에 비교하자면 대웅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로만 입장이 가능한데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내부는 촬영이 불가능해서 참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에메랄드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격이 높은 불상인데요. 전설에 의하면 치앙마이 인근에 있는 한 사원에 벼락이 떨어졌고 벼락이 사원의 탑을 쪼개면서 그 속에 있던 석재 덩어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석재 덩어리가 깨지면서 그 속에서 찬란한 녹색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불상도 신기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정말 화려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수호성은 아크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고는 야차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이 야차들은 무기를 쥐고 사찰에 침입하는 악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황금탑은 프라시 라타다 제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탑에는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부처님의 가슴뼈 사리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석조물은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한 모형인데요. 1860년대 라마 4세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뜯어오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이렇게 정교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왓 프라케오 사원에는 라마키엔 회랑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가이드북이나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왓 프라케오 사원 구경을 마치고 바로 옆 왕궁으로 이동해서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프라티낭 차크리 마하 프라삿이라는 이름으로 왕궁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1875년 라마 5세 시절 건설되었으며 외국의 사절을 맡거나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날 날이 너무 더워서 저희는 왕궁 구경을 마치고 수상버스를 타고 아이콘 시암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수상택시 2층에서 보는 제 아이콘 사암입니다. 아이콘 사암. 오씨, 흔들려. 지금 아이콘 사암 들어왔습니다. 와, 시원해.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지금 이제 6층에 애프터유 카페에 가서 망고 빙수 먹을 생각입니다. 아이콘 시암은 2018년 11월 개장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로 쇼핑부터 다양한 식당과 카페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콘 시암은 지하 1층에 쑥시암이라는 야시장을 재현한 공간이 유명합니다. 방콕 여행을 하다 보면 시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시암은 1939년까지
공식적으로 사용된 태국의 옛 이름입니다. 태국어 발음으로는 시암보다는 사이암이라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시암은 어두운 이라는 뜻인데요. 태국인들의 진한 피부색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국가의 공식 명칭을 타이랜드로 변경했는데요. 타이라는 단어는 태국어로 자유를 의미하고 타이랜드는 자유의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아이콘 시암 6층에 망고 빙수로 유명한 애프터유 카페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애프터유 카페에서 망고 스티키 라이스 빙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일단 이 하얀색 크림 먼저. 약간 짭짤하면서 맛있네. 스티키 라이스는 어딘데 나와? 많이 안 달고 코코넛 맛도 살짝 나면서 굉장히 상큼합니다. 그 텁텁하거나 너무 달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근데 다 흘리고 있어요. 지금 스티키 라이스 빙수에서 찹쌀이 나왔습니다. 찹쌀 찹쌀밥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진짜 디저트 같다. 여기 생망고도 들어있습니다. 그럴싸한데? 맛있다. 빙수를 먹고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식당인 팁사마이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고! 되게 꿀렁꿀렁한 덩어리 덤비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절반 식당이 2잔 딱 나오겠는데? 세금 포함해서 580밭 약 22,000원 정도 나왔는데 팟타이는 맛있었지만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고 오렌지 주스가 생각나서 또 방문할 것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이후 지하에 있는 쑥시암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렇게 악어고기 꼬치도 팔길래 호기심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악어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즐긴 것 같은데? 악어의 근육이 필요하다. 매우 즐긴가 봅니다. 또 태국 북동부의 이산 지방에서 유명한 사이끄럭 이산이라는 소세지도 있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이끄럭 이산은 돼지고기와 찹쌀을 넣은 소세지인데 이 소세지를 삭혀서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잘 있어? 똑같이 신맛이 나는데 이게 더 맛있어. 그래? 그리고 이 손질된 망고가 정말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쑥시암은 이것저것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지만 사람들도 너무 많고 관광지 분위기가 심해서 개인적으로는 금방 피로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방콕에 성수 같은 지역이 있다 해서 이동했는데요. 태국의 이 코카콜라 라이트가 감미료 특유의 맛이 덜해서 더운 날씨에 마시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아이콘 시암에서 배 타고 길 건너러 와서 뭐였지? 성수 같은 곳? 지금 이동 중입니다. 너무 더워서 세븐일레븐에서 이 콜라 라이트 한 모금 하겠습니다. 버스 한번 타보고 싶네. 오케이. 존중해. 사파리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한 번쯤 타볼만 하지. 캔 좀 따줄래? 난 딴값으로 한 모금만 하고 싶어. 지금 드라마판에 공작새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되게 비둘기 포지션인데? 뭐 애완 공작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안 무서워하네. 여기는 복합예술 공간이 있다는 웨어하우스 30인데 이렇게 길가에 공작새가 비둘기처럼 돌아다닙니다. 여기 편집샵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진 않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한 번쯤은 방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벽화도 있었고 대구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대구에서 오신 분이 하는 카페인가 해서 방문해봤는데 그 대구가 아니라 중국어 음절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깔끔하고 괜찮아서 잠깐 쉬어가기 좋았어요. 이후 딸반너이 골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방콕의 올드타운과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 이 앤틱 터틀카가 유명한 관광 스팟입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오니까 기념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어베어라는 버블티 카페가 있었는데 이렇게 곰의 입을 통해서 음료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파이어베어는 홋카이도 밀크라는 음료를 추천드려요. 위에 토치로 그을린 황설탕이 올라가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꼬리 흔드는 거. 근데 꼬리 흔들어 갑자기 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꼬리 안 흔든다. 가자.
여기 커비지하우스 수영장이 물도 깨끗하고 깊이도 적당해서 놀기 좋았어요. 같이 수영 중입니다. 조금만 했는데 엄청 힘들어요. 다행히 날씨는 구름 껴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툭툭 기사랑 흥정하러 갔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지? 기사분이 좀 친절하신 것 같은데. 저 툭툭이 되면 툭툭 타거나 아니면은 뭐 그랩 볼트를 부르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툭툭 타고 가는데 날이 시원해가지고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선선합니다. 재밌는데 나는. 그니까 좌석은 생각보다 엄청 편하고 승차감은 덜컹거리긴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고 나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사고 나면 좋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속도가 느리잖아 우리가. 옆에서 누가 우리 들어받지 않는 한 그렇게 막 크게 다칠 것 같진 않다.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툭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저 한 건 해냈습니다. 이제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면서 이만. 자, 완전히 바보짓 했습니다. 저희 지금 더맨너머였습니다. 지금 민주기념탑으로 장소로 도착지를 찍은 줄 알았더니 전승 기념탑 그냥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백반 내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지금 그래도 툭툭 타봤습니다. 화재 돌리지 말고. 화재 돌리지 말고. 이게 영 아니야? 이게 지하철이요. 위로 좋아. 오케이. 네, 다시 교통권 찾아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도 재밌다. 약간 힐링되는 거 있지 않냐? 약간 트래픽 잼나. 툭툭에서 해프닝이 있고 나서 저희는 버스를 타고 전승기념탑에서 민주기념탑 근처까지 이동했는데요. 방콕 시내버스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검표원분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티켓을 끊어줍니다. 목적지를 얘기하면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까 맞춰서 현금으로 드리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여기 민주기념탑 근처로 무사히 왔습니다. 버스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아까 일로 들어갈 까 있어? 툭툭으로 삽질을 좀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 지금 굉장히 선선해요. 좋아. 살짝 습한데 덥지 않아서 지금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주기념탑 바로 앞에 있는 메타와와이 썬댕이라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만큼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고급 식당이다 보니까 금액은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싶은 걸 다 시켜봤습니다. 여기 또명국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팝콘 커리, 뭐 바질 돼지고기 볶음, 그린 커리, 공심채, 또명국. 일단 공심채 또명국 합격. 먼저 모닝글거리 볶음은 공심채라는 이름처럼 식감이 정말 좋았고 굴소스랑 피쉬소스에 볶아져서 감칠맛이 나면서 맛있었습니다. 또명꿍은 향신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또명꿍에서 똠은 끓이다, 얌은 태국식 샐러드, 꿍은 새우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레몬그라스와 고수 등이 들어간 국물에 새우가 들어간 요리를 가리킵니다. 레몬즙이 들어가서 김치찌개 정도로 새콤하면서 고수향도 강하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뿌파퐁 커리에서 뿌는 게, 팥은 볶다, 퐁은 가루, 까리는 커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커리가루에 볶은 계란은 뜻인데 코코넛 밀크랑 계란이 들어가서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질 돼지고기 볶음은 팥 크라파오 무쌉이라고 부르는데 팥은 볶다, 크라파오는 바질, 무쌉은 다진 돼지고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밥이랑 잘 어울려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녹색 요리는 그린 커리인데요. 녹색 쥐똥고추와 바질 등이 들어가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그린 커리를 태국어로는 깽 키아오 완이라고 부르는데 깽은 국물 요리, 키아오는 초록색, 완은 달콤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맵지는 않으면서 부드러운 단맛도 살짝 느낄 수 있었어요. 카놈 찐이라는 쌀국수 면을 넣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사곡 켄타루프와 텁팀 크롭이라는 디저트를 하나씩 주문했는데요. 지금 디저트까지 시켰습니다. 이거는 팀? 뭐 어쩌고 이상한 뭐 크롭?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바로이. 메론 무슨 맛이야? 과일향. 메론 향 나? 아 메론이네. 되게 특이하게 맛있다 이게. 코코넛이랑 메론 시럽 뿌린 아이스 얼음 맛? 아래 있는 거는 뭐지? 이런 개구리 알 같은 게 코코넛 시럽에 담겨 있고 위에는 메론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입니다. 좀 많이 특이하다. 왜? 생각한 맛이 전혀 아니야. 코코넛 아니야? 에? 이렇게 빨간 거 떠먹어봐. 뭐야? 석류 아니야? 석류? 연어 생선 맛. 응?
그거 만나는데 그 무맛이야. 아삭아삭한데 맛이 없어. 이거 잭프루시거든? 잭프루 같아. 맛이 잭프루 맛이야. 먹어봐. 제품 맞아. 아 여기서 하는 거만 꼬랑네. 얘가 훨씬 낫다. 얘가 맛있네. 인종 어렵네. 이거 맛있어. 하나라도 건져서 다행입니다. 먼저 사고 켄탈루프는 사고펄이라는 전분 알갱이가 들어간 매운 빙수였는데요. 사고펄은 버블티가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과 유사한데 크기가 더 작고 반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이 사고펄과 켄탈루프라는 품종의 매운 시럽이 들어간 빙수였는데 매운 향도 많이 나고 달달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 디저트는 텁팀 크롭이라고 부르는데 텁팀은 보석 루비를 뜻하고 크롭은 바삭한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붉은 석류알 같은 알갱이가 들어간 게 특징인데 이 알갱이는 물밤을 색소로 빨갛게 염색한 후 타피오카 전분을 묻혀 삶아내 만든다고 합니다. 물밤은 생소한 식재료인데 우리가 아는 견과류 밤이 아니라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루비 같고 아삭한 식감을 지녀서 텁팀 크롭, 즉 바삭한 루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둘 중에는 메론 빙수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디저트까지 재밌었던 식사를 마치고 근처 사바이자이 마사지에서 마사지도 한번 받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사바이자이에서 마사지 받고 숙소 근처로 와서 어느 식당에서 안주 하나와 맥주를 마시고 싶다 해서 지금 로컬 스트릿을 활보 중입니다. 사실 괜찮은 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구글 맵으로 괜찮은 데를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그치만 이제 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숙소 근처 반바라는 펍에 들렀는데요. 창과 레오 맥주 한 병씩과 스프링롤 튀김을 하나 시켰습니다. 태국 맥주 브랜드로는 싱하, 창, 레오 이렇게 세 가지가 유명한데 싱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싱하 맥주는 1933년에 처음 양조되었으며 1939년에 라마 8세 왕의 공식 승인을 받아 병에 가루다 왕실 상징을 새겼다고 합니다. 창 맥주는 창이라는 단어가 태국어로 코끼리를 뜻하는 것처럼 로고에는 두 마리 코끼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창 맥주가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라고 합니다. 레오 맥주는 싱하 맥주를 출시한 분롯 브루어리에서 1998년 출시한 맥주인데요. 레오퍼드, 즉 표범을 상징 동물로 사용해서 레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스프링롤은 중국 진나라 시절을 기원으로 하는 음식인데요. 중국의 설날인 춘절에 먹기 시작해서 춘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춘건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룸피아, 베트남에서는 짜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태국에서는 포피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겨둔 다음에 유명한 릉루엉 국수를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 타고 릉루엉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상철. 끝. 아쉽게도 이날 릉루엉 국수가 휴무여서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로컬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태국어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I love 보트 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트 누들은 태국어로 꾸어이띠어우 남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트 누들이라는 이름처럼 수상 마을에서 배 위에서 파는 국수라고 합니다. 국물에 선지가 들어가서 색이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밀크티와 아이스티도 하나씩 시키고 돼지고기와 내장이 들어간 국수 2그릇과 소고기 피시볼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국물도 조금 매웠지만 처음 보는 맛이어서 신기했고 고기들도 잡내가 없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릉루엉 국수를 찾아갔는데 영업을 안 한다면 여기 아이러브 보트 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저희는 마사지를 받으러 순돈 마사지로 이동했는데요. 여기 마사지가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아주머니들도 유쾌하고 친절하고 실력이 좋아서 추천드리는데요. 스파 마사지보다는 도수치료나 테라피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먹으러 근처의 요드 파타이라는 식당에 방문했는데요. 파타이 2개와 족발덮밥인 카오카무 그리고 카이찌어우라는 태국식 오믈렛 하나 주문했습니다. 파타이와 카오카무는 무난하게 맛있었고 이 태국식 오믈렛이 정말 맛있었는데 홍합이 들어간 바삭한 계란전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근처 기타샵 있길래 한번 방문했는데요. 쾌적하고 너무 직원들도 친절해서 기타줄 2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더니 이렇게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사진도 올려줬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코코넛을 파는 노상 트럭이 있었는데 여기 아기와 강아지가 정말 귀여웠습니다. 귀여워. 애기도 귀여워. 양이 너무 많아. 가면서 마실 거야? 코코넛을 샀습니다. 궁금하네요. 여기서 먹고 갈까? 쓰레기통 앞에서 먹고 갈까? 오 대박. 우와. 안에 보여? 우와. 야 이거 머리 봐. 아, 가육이 먹을 수 있잖아. 마셔봐. 이거 어떻게 먹어? 빨대 좀 뱉어줄래? 지금 코코넛 처음 먹어봤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주스랑 맛, 향이나 이런 건 동일한데 훨씬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맛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 아쉽다. 근데 대신 이 코코넛 과육은 무맛이야. 식감만 있어. 맞아. 이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40밭. 너 마무리해, 너 마무리해. 이후 날이 너무 더워서 잠깐 쉬려고 허니풀 카페에 방문했어요. 무리하다가 코피가 났습니다. 잠 좀 자지 그니까. 죽어서 자는 거야 잠은? 죽으면 안 되고 집 가서 금방 먹지? 음료는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무난했습니다. 카페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카오산 로드로 이동했는데요. 유명하다는 끈적국수도 한 그릇 하고 간단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카오산 로드 구경하고 걸어가지고 작은 하천을 따라가는 수상버스를 탔습니다. 가격은 인당 14바시고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더 가요. 전승기념탑 미치니까 전승기념탑? 이거 아니고 이거야. 10분 정도 걸린대? 25분? 25분 정도 탈 예정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수상 택시, 수상 버스.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 흔들려. 이제 곧 내립니다. 애기 귀엽습니다. 저희가 수상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암이라는 지역인데요. 대형 쇼핑몰들이 몰려있는 방콕 시내 중심지입니다. 시암 파라곤, 시암 센터, MBK 센터 등 유명한 쇼핑몰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지만 악명 높은 방콕의 교통체증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시암인가? 중심지의 모습입니다. 교통이 엄청나요. 아씨 나 왜 쓰레기를 받았지 근데? 그러니까 왜 그거 받았냐고. 아 주니까 받았지. 귀여운 코끼리 동상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애플 스토어도 잠깐 구경할 수 있었어요. 또 시암 스퀘어 원에 인생 네컷이 있다 해서 기념으로 한 장 찍고 저녁을 먹으러 시암 파라곤에 캅카오 카플라로 이동했습니다. 캅카오 카플라는 밥과 함께 먹는 그릇들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수박 주스인 땡모반과 창 맥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땡모반이라는 이름은 태국어로 수박을 의미하는 땡모와 갈다라는 이름의 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럽이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린컬이 나왔는데 면이 지금 파란색 면이 나왔습니다. 색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족발덮밥도 있고 소혀 스튜도 있고 이제 농어튀김이랑 그 삼겹살 뭐 볶음만 나오면 됩니다. 어때? 무슨 맛이야 면? 그냥 나 되게 좋아하는 그 식감이야? 오케이. 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 소혀 스튜, 카오카모 그 족발, 삼겹살 볶음, 그린커리, 파란면, 농어튀김. 어때? 카오카모는 족발 덮밥인데요. 카오는 밥을 뜻하고 카모에서 카는 다리, 무는 돼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카오카모는 맛없기가 힘든 음식인 것 같아요. 소혀 스튜와 돼지고기 튀김 볶음도 무난하게 맛있었고 그린커리와 함께 나온 이 보라색 면이 진짜 신기했는데 나비콩이라고도 불리는 버터프라이 피에 꽃을 우려내어 색을 낸 면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맛이나 향은 없었어요. 이 요리는 타마린드와 레몬그라스가 들어간 농어튀김인데요. 타마린드는 열대 아프리카 원산의 콩과 식물인데 열매는 새콤달콤한 편이고 단감과 곶감의 맛이 난다고 합니다. 주로 페이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팟타이에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 짐을 찾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고 오만항공사 라운지에 들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고 샤워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후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야 합니다. 잘 있어라 방콕. 지금까지 10년지기 친구와 함께 연차 없이 떠나는 방콕 여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빠잉.